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자, 오늘은 15계정 역사 1 소공녀 그 대망의 첫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소리로만 중요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소공녀 파일은 짧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원에 있는 내용도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원을 확인하고 그 단원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첫 번째 단원의 내용 중에서도 역사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나오는 역사의 의미, 그리고 역사 연구 방법, 역사 학습의 목적,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역사의 의미부터 정리할 건데, 역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건 말 그대로 옛날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 그 자체가 역사다. 이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이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팩트 그 자체를 말한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실로서의 역사를 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역사의 의미에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을 역사가라고 하는데, 이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막 연구를 해서 그중에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걸 선택해서 기록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무언가를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건 그 과정에서 역사가의 생각, 관점, 해석 같은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이때의 통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 내용 말고도 역사가의 생각,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역사의 의미 구분 잘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역사의 연구 방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역사를 연구할 때는요, 가장 필수적으로 사료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사료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모든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그 다음에 무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문서, 일기, 비석에 기록된 비문 등등등이 모두 사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 같은 거 있지,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료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료들은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부피가 작고 무게가 작아서 옮길 수 있는 것들, 옛날 사람들이 썼던 사냥도구,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릇, 이런 건 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건 옮길 수가 없는 뭔가 덩치나 부피나 무게가 큰 거잖아. 이런 것들을 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사료라고 하는데, 역사가는 어떻게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느냐? 역사가가 일단 사료를 모아야 되겠지? 그런데 사료 중에서는요, 뭔가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사료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지? 이걸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 사료를 수집한 다음에 사료를 비판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 사료는 뭔가 믿을만하다라는 검증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때 연구 방법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런 일들,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으니까 이런 사회였겠구나 라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왜 역사 학습을 해야 되느냐?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3-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과거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현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걸 정체성을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역사를 공부하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막 위인전에 등장하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 아, 이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분들은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뭔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는 반성하면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삶의 지혜와 교훈 습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뭔가 의미를 분석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비판력이라는 건 나쁜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비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도 공부를 하잖아. 다른 나라 역사까지 공부함으로써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나타났구나 하고 다른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역사의 의미, 역사 연구 방법, 그리고 역사 학습의 목적까지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 소공력 2탄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출현과 진화,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모습, 신석기 시대의 모습까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공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뿅!